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김사장 살롱의 김사장입니다. 오늘 제가 찍어볼 영상은 최근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모하비 차량을 좋은 분께 양도를 하고 새로운 수입 대형 SUV 모델을 구입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운전하고 있는 이 차량인데 국내에서는 조금은 익숙하지 않은 가솔린 엔진이 탑재된 8인승 수입 대형 SUV 모델 혼다 파일럿 차량에 대해서 오늘 김 사장이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국내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일본산 대형 SUV 모델, 브랜드만 일본 브랜드고요. 실제 생산은 미국에서 제작된 모델입니다. 혼다 미국 법인에서 기획을 했고 최초 모델은 미국에서 2002년도에 1세대 모델이 출시가 됐었고요. 그래서 내수용으로 판매가 진행이 되다가 2008년도에 출시된 2세대 모델의 이제 후기형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2012년식 모델부터 국내에서 판매가 되기는 했었는데 당시만 해도 국내 정서상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이 들어간 SUV 모델은 인기가 없었어요. 유류비 때문도 그렇고 디젤 엔진이 들어간 SUV 모델들이 워낙 강세다 보니까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판매가 많이 진행은 되지 않았는데 2015년도 모델인 3세대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디젤 엔진에 대한 환경 규제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가족들 간 차박이나 캠핑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좀 더 가성비 있는 수입 대형 SUV 모델을 찾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로 자리 잡은 그런 차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차량의 스펙은 자연흡기 V형 6기통 3471cc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VTEC 엔진이 들어간 모델이고요. 그리고 상시 사륜 구동 방식의 자동 6단 미션이 장착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파일럿 차량의 복합 공인연비는 리터당 한 8.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 출시될 당시에 이제 신차 가격은 5,400만 원대 정도였을 거예요. 동급 사이즈 이제 수입 대형 SUV 모델 중에서는 상당히 금액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량의 사이즈는 미국에서는 중형급으로 들어가지만 국내에서는 기함급이죠. 그러니까 대형 사이즈 SUV 모델답게 기본적으로 차체 폭이 한 2m 정도 되고요. 차체의 길이가 거의 한 5m 정도 되는 국내 SUV 차량으로는 팰리세이드급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상당히 큰 사이즈의 SUV 모델이고요. 외형적인 디자인을 일단 살펴보면 이전 2세대 파일럿 모델이 상당히 좀 투박하고 올드한 느낌의 디자인이었다면 이 3세대 모델은 상당히 좀 세련된 느낌이 가미된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쪽과 뒤쪽에 보시면 혼다를 상징하는 영문 H 로고가 이렇게 크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과 뒤쪽에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들어간 데일라이트와 테일램프 디자인이 차량의 전체적인 사이즈 대비 훨씬 더 좀 웅장한 느낌을 주는데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릴 쪽에 보시면 크롬 도금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서 혼다 파일럿 차량은 옆에서나 뒤에서 봤을 때보다 확실히 앞모습을 봤을 때 한눈에 시선을 이제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좀 강렬한 디자인으로 제작이 된 것 같아요. 다만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은 방향 지시등 부분이나 안개등 부분에 이제 들어가는 전구가 보통 이제 똥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일반 전구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보통 5천만 원대 정도 되는 차량이 방향 지시등 정도는 LED 램프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혼다 파일럿 차량은 거의 똥불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외형을 이렇게 좀 둘러보면 확실히 좀 미국에서 제작된 SUV 모델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시면 이런데 이제 단차
뭐 단차가 생각보다 많아요. 범퍼 쪽이나 이런 이제 트렁크 닫히는 이런 부분도 이게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느낌으로 단차가 좀 많이 벌어진 느낌이고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좀 섬세하게 이렇게 제작된 느낌보다는 좀 더 이렇게 투박하다 이런 느낌의 좀 가까운 그런 느낌이고, 확실히 이제 혼다 파일럿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외형적인 디자인이나 성능 이런 부분보다는 실용적인 면에 좀 더 이제 중점을 둔 그런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일단 3열, 일반적으로 미니밴 수준이 아니면 3열 창문 크기를 이렇게 크게 이제 디자인하지는 않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거나 상당히 좀 작은 사이즈로 디자인된 모델들이 많은데요, 이제 혼다 파일럿 차량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3열 쪽에도 이 창문 사이즈를 이제 크게 제작을 해서 3열 쪽에 앉은 탑승자가 답답한 느낌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사이드미러 보시면 상당히 크죠. 큼지막하게 제작이 돼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데도 크게 이제 불편함 없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이드미러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있어요. 이 카메라가 어라운드 뷰를 사용하는 카메라는 아니고요, 우측으로 방향지시 등을 이제 작동을 했을 때 카메라에서 보이는 우측편에 있는 이 도로 사정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차량의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운전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타이어와 휠 아치의 공간이 이제 성인 남성 주목이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유가 차량을 주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탑승자에게 전달되는 쇼버 스프링의 이제 움직임의 범위를 좀 더 편안하게 잡아줄 수 있는 댐핑 스트로크 타입이 적용된 모델이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주행을 하시면 상당히 안정감 있는 편안한 승차감을 이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된 차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혼다 안에서는 나름 이제 고급 SUV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제가 실제로 이제 가족들이 운행을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짐이 있어서 제가 3열을 지금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요 안쪽에 이 부분을 이제 당겨서 이렇게 올리시면 3열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열을 접었을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과분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트렁크 사이즈가 상당히 넓습니다. 아무튼 평소에 이제 짐을 많이 실으시거나 그리고 가족들끼리 뭐 차박이나 캠핑 이런 걸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이 적재할 수 있는 공간도 그렇고, 그리고 3열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편의성 때문에 이 파일럿 모델을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3열 쪽에도 안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창문 사이즈가 크고 넓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느낌이 확실히 좀 덜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옆쪽에 보면 이렇게 컵 홀더도 지금 제가 이렇게 방향제를 꽂아뒀는데 3개의 컵홀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는 3열 쪽에 있는 탑승자도 쾌적하게 이제 탑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송풍구가 따로 또 마련이 돼 있고요. 스페어 타이어가 아래쪽에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렁크 또 아래쪽에도 수납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비밀 공간이 따로 있어서 확실히 캠핑이나 차박이나 평소에 좀 적재를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용도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네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또 실내의 디자인은 어떨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실제로 운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 시승차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자연스러운 지금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차의 출고가가 5,400만 원, 그러니까 엄청 고급스럽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막 너무 저렴해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는 혼다 파일럿 차량만의 뭐 유니크한 그런 실내 인테리어가 들어간 부분은 딱히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소재가 그렇게 이제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이제 혼다 파일럿 차량은 실용성, 안전성, 승차감, 그러니까 탑승자에게 최대한 편안함을 주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은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포인트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1열 같은 경우에 이 수납함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보면 이 상단, 그리고 중단, 그리고 하단
이렇게 3단으로 이 수납함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차선 이탈이나 전방 추돌, 그리고 뭐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도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라 앞차 간의 간격,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할 때 차선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1열 같은 경우에는 시트 가죽이 뭐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가죽은 아니지만 상당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앉았을 때 일단 착화감이 정말 좀 푹신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등받이 같은 경우에도 앉아보면 몸을 탁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서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안정감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요 팔걸이 같은 경우에도 뭐 생략된 차량들도 상당히 많지만 운전석 조수석은 이렇게 팔걸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팔걸이 높이도 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장거리 운행을 하거나 운행을 하면서도 최대한 편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생각보다 이 터치 패널이 요즘 나오는 터치 패널 같지가 않고 이게 많이 두꺼워요. 두껍고 예전에 초기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터치 패널의 느낌이라서 실제로 봤을 때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느끼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이 공조 장치, 그러니까 뭐 에어컨이라든지, 그리고 에어컨도 1열 쪽과 2열, 3열 쪽을 독립 형태로 에어컨을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 볼게요. 제가 구입한 차량은 2017년 12월식, 그러니까 2018년 형 모델인 것 같고요. 키로수는 10만 5천 킬로를 이제 갓 넘은 차량입니다. 제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잠깐 켤게요. 에어컨을 켠 상태라서 바람 소리가 조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 부분은 일단 이제 보통 수입차 모델 같은 경우에 공조기상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내비게이션을 이제 국내형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점인데, 다행히 혼다 파일럿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틀란이라고 보이죠? 이렇게 누르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국내형 이제 아틀란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이제 매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촌스럽다고 느꼈던 부분인데, 이게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에 실제로 보면 뭐 요거는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 차량들이 디지털 계기판이 많이 적용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촌스럽다라고 느껴진 뭐 그런 계기판의 모습인 것 같지만, 실제로 차량을 이제 운행을 해보면 시인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가 정보를 확인하기에는 상당히 심플하면서 편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추가 옵션들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여기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요게 이제 차선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엘카스라고 하죠. 차선이 넘어가지 않도록 유지해 주면서 차선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핸들 조향도 약간 이렇게 자동으로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한 그런 기능이고요. 이 버튼은 차량 계기판에 있는 정보를 변경하거나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오디오 볼륨을 조절하거나 소스 변경, 이제 트랙을 넘길 때 사용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면 차량의 스피커를 통해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제작된 기능이고요. 이 버튼은 이제 핸들 열선, 시트 열선까지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작동이 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단 이제 아쉬운 거는 통풍 시트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9년식 모델부터 미션도 이제 6단 미션에서 ZF 9단 미션으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기어 노브 같은 경우에도 버튼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통풍 시트도 추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파일럿 차량은 편의성에 중점을 맞춘 그런 모델이라는 확신이 있는 게, 컵홀더 크기도 상당히 크고요. 센터 콘솔 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수납함이 사이즈가 엄청나요. 큰 물건을 수납할 수 있을 정도로 크기나 높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면 트레이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는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뭐 작은 이런 소지품 같은 것들은 트레이에 이렇게 수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트레이도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혼다 파일럿 차량의 오디오 시스템, 그냥 순정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디오 성능도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저 같은 막기가 들었을 때는 뭐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준의 오디오 성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이제 2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열 쪽에도 이렇게 도어 쪽에 보시면 수납함이 일단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가 2개나 있어요. 2개나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도 수납함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트레이가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돼 있고, 2열 쪽 센터 이렇게 콘솔 앞쪽에 보면 독립식으로 공조 시스템을 조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이 돼 있습니다. 보면 일단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도 독립식으로 이렇게 켜고, 그리고 바람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어요. 신경을 쓴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에 이렇게 송풍구가 있고, 그리고 2열 가운데 시트를 내리면 여기에도 이렇게 크게 컵홀더가 2개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열의 사이즈가, 와, 이거는 뭐 실제로 안 앉아 보시면 알 수가 없어요. 광활합니다. 지금 1열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이제 앉았을 때 보통 이제 요 필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시트가 필러 이렇게 넘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B필러 이렇게 넘어와 있을 정도면 상당히 뒤로 지금 많이 좀 밀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제가 앉으면 앞쪽 무릎 공간이 뭐 성인 주먹 한 2개는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넓어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폭도 상당히 넓은 편이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센터 콘솔 이게 수납함 보시면 뒤쪽에서 봐도 진짜 크죠. 이게 이제 탑승자끼리 1열 같은 경우에는 부대낄 일이 없습니다. 널찍하게 이렇게 이제 앉아서 갈 수 있고, 이제 2열 같은 경우에도 뒤에서 앉으면 전혀 좁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편안하고 또 이렇게 넓은 사이즈의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썬루프가 있거든요. 썬루프가 있는데 1열 쪽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좀 작은 사이즈의 썬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열, 3열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이소픽소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카시트를 장착하시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3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앉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문에서 뒤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수동으로 조정하는 그런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탑승할 때 상당히 불편한 느낌이 있는데요. 이제 혼다 파일럿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제 원터치 형태로,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죠? 원터치 형태로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시트가 앞으로 자동 폴딩이 됩니다. 자동 폴딩이 돼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보면 시트 보이죠? 제가 지금 접어놔서 요거 올리면 시트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헤드레스트고 편하게 앉을 수가 있고, 3열에 이제 탑승자가 탑승한 후에 내릴 때도 폴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3열 탑승자가 직접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이렇게 뒤쪽에도 동일한 원터치 버튼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정말 이제 편의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올리면 시트가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는데, 지금 보면 등받이의 각도도 조절이 됩니다. 보통 이제 요게 이제 순정 상태고요. 여기서 이게 수동이긴 하지만 레버를 제끼고 내리면 이런 식으로 이 시트의 각도를 뒤쪽으로 더 눕힐 수 있어서 탑승자가 좀 더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줬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세로된 레버를 잡고 하면 레일 형태로만 다리 공간을 줄이고 넓히고 이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다시 밀면 네, 이런 식으로. 지금도 제가 밀고 나니까 훨씬 더 넓어졌네요. 옆에 보면 이게 기존에 이제 있던 각도고,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안쪽 레일이 보일 정도로 뒤쪽으로 밀 수 있어요. 와, 제가 이거 차를 사고 처음 밀어봤는데, 와, 원래도 넓었지만 지금 이렇게 레일로 뒤로 이제 확 미니까 정말 넓어요. 정말 넓고,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제 뒤쪽에도 이렇게 이제 USB 포트가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뭐 스마트폰 충전 같은 걸 이제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시트를 다 당겨서 타면 와, 진짜 쾌적하네요. 그러니까 이 차는 진짜 그냥 패밀리카다. 가족들이 탈 수 있는 수입 대형 SUV 모델 라인 안에서는 나는 최고의 가성비 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김 사장이 주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승차감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차량이 상당히 큰 사이즈예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8인승 대형 SUV 모델인 만큼 가격 대비 승차감까지 잡는 게 뭐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데, 이 차량의 사이즈, 그러니까 차급에 비해서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6기통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3중 실링 도어나 뭐 외부 방음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하부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이라든지, 그리고 차량이 주행을 하면서 느끼는 뭐 외부의 풍절음,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들이 억제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상당히 이제 방음에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온로드와 이제 오프로드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된 모델이다 보니까 약간 출렁이는 느낌은 있지만 차급의 사이즈나 그리고 차의 높이에 반해서는 SUV라기보다는 대형 세단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승차감을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패밀리카 용도로 타시기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모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가격대에 이 사이즈에 편의성, 안전성, 그리고 옵션 사항까지 이렇게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만족스러운 모델이 혼다 파일럿 모델 외에 있을까 뭐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만족감이 높은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일본 차에 대한, 그리고 뭐 가솔린 대배기량 엔진에 대한 거부감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분이라면 수입 대형 사이즈 SUV 찾는 분들에게는 김 사장이 자신있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국내에서 더 인기 있는 자동차 모델 리뷰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